서동룡의 시선 함께합니다. 서동룡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어제 이의제에서도 이게 통합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뭐 사실 이 얘기 빼고 좀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여기 이어서 통합되면 동북권이 소외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반도체 산단을 유치가 어떤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찬반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좀 얘기를 좀 진행시켜 보죠. 일단 1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특별법이. 이제 다 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셨어요? 예, 다 됐습니다. 예. 예, 법이 통과가 됐고 거기다가 뭐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달라고 요구하는 법에 이 법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국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국정 그 운영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제 이대로 법은 그 공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네. 그래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이 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들은 분명히 드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국정 과제이기도 했던 게 이제 5국 3특 예. 아니에요. 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전국을 5개의 예. 극으로 나누고 네. 그 안에 특별시를 세 개 3개 둔다. 두겠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발전을 좀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네. 문제는 그 5국 3특과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 행정 통합이 과연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한 바가 없어요. 네. 그냥 뭐 이거 하면 좋은 거야 이렇게 하고 상당수의 시민들도 통합하자고 하니 뭐 굳이 반대는 안 하겠다라는 정도로 이게 쭉 그렇게 좀 그 마인드들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깊이 있는 수기 과정도 또 이 행정통합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며 행정통합을 하면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도 토론도 없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시민 도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 통합이 네. 주민투표도 없이 그냥 국회에서의 법 통과로 진행이 돼버림으로써 네. 그 행정의 주체여야 할 시도민들이 좀 소외된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뛰어넘어서 법이 통과가 된 건데 네. 문제는 이제 5국 3특을 이루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국정 과제가 네. 대전 충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중 네. 전남 광주만 진행이 됨으로써 네. 모양은 되게 이상하게 좀 빠진 거예요. 5국 네. 중에 하나만 된 거죠. 하나만 된 거예요. 수도권 그건 돼 있는 거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과연 이걸 가지고 그러면 달성하고자 하는 그 국토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또 여전히 더 많은 논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 전에도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지금도 강주나 광주시나 전라남도가 이걸 하면 뭐가 좋은지 도민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앞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남이나 광주시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금 계속 20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만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만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면 진작했겠지요. 그런데 그 뭔가 이 돈까지를 포함을 해서 추가 교부금까지 포함을 해서 통합이 가져오는 시너지가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정리해서 시도민들한테 알려주셔야 우리 도민들께서 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당장 이건 이제 결정된 거니까 그대로 가자가 아니라 네. 여전히 시민들 도민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설명과 그 도민들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뭐 이 방금 말씀하신 거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 반대편에서 보면 돈이 별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땐 돈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5국 3특 중에 결국 다른 데는 안 되고 수도권 하나 있는 거고 내극 중부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울경권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1년 차고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전체적인 지역의 우리나라 국토 균형 발전을 5국 3특으로 제시했는데 한 극이 먼저 되는데 이 한 극을 확실하게 자기가 말한 대로 살려주지 않으면 처음 구상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하나만 된 광주 전남에는 이재명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기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1년에 5조씩 해갖고 한 20조 정도를 추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지역 발전을 함에 있어서. 근데 돈만으로 안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돈을 보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제 그 강주 전남 대전 충남이 그 무산됐을 때 그 전남 강주만이라도 좀 우선해서 확실히 통합을 하면 뭐가 좋은지를 그들에게도 보여줘서 그러니까 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며칠 전에 서울 올라가서 현재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의미가 있으려면 문제는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는 또 반복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통합해서 뭘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대로 실행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보여주는 태도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도 맞지 않고 지 도민들에 대한 그 좀 예의 차원에서도 너무 자기 해야 할 의무들을 좀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김영록 지사가 도민 공청회라고 설명하러 다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구체적인 비전 같은 게 그렇게 알맹이에 있지 않고 또 도민들의 의견도 별로 수용하지 않는 과정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지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됐으니까 그 과제는 이제 통합 시장이 이제 짊어져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근데 그러면 그래서 통합 시장을 누가 내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 통합 과정에서 광주 쪽과 전남 쪽에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알력 싸움이 생기기 전에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이게 일사천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통합시장이 그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결국 지금 광주에서 4명, 전남도에서 4명 나와서 4대4로 8명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단 말이에요. 이 판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통합과 관련해서요. 크게 이제 지금 좀 미비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특별시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고 일단 가보자라고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청사 문제죠. 이게 두고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두고 갈등의 씨앗이 될 거다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재정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정해놓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남 동부권을 보면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 GRDP에서 전남 동부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 동부권이 전남 전체 GRDP의 60%. 그러니까 전라남도 도세의 약 40% 정도를 전남 동부권이 부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동부권에서 그동안 냈던 이 돈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아도 동부권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동부권 발전에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있어 왔는데 강주까지 통합하고 나면 그 돈을 다 또 광주까지 나눠줘야 된다. 광주까지 또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 이제 갈등들이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좀 그 아쉬움이 있다고도 할 텐데요. 문제는 이제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과 논의들을 좀 이어나가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걸 밝혀나가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 그거 없이 그냥 당장 도지사만 또 시장만 되면 뭘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아니한 문제의식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특별시가 통합 출범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 크게 2가지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광주 중심의 개발, 광주 중심의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전남 사람들의 그 기후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지금까지 우리 그 광역도의 인구는 광역시로 쭉
몰려들고 예. 그리고 나서 광역시의 인구가 다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순차 이동의 그렇죠, 그렇죠. 모델들을 예, 예. 보여왔었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상당수가 빠져나간 상태인데 또다시 광주와 전남을 합쳐놓으면 결국 교육, 문화, 뭐 모든 인프라에 있어서 월등한 그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광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저 전남은 더 공동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지금 통합시장을 하겠다고 출마하신 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걸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직 안 계신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얘기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전남의 유권자들에 대한 그게 있었어. 아니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지 않겠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제시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전남이 통합돼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제시하시는 분들이 아직 없어 보여요. 이렇게 이제 광주 중심의 그 발전에 대한 우려. 두 번째로 이제 전남 동북권의 소외예요. 네. 지금 동북권 서북권을 놓고 보면 계속 동북권은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피해 의식들이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광주하고 합치고 나면 더더욱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지금 통합시장을 하겠다는 분들은 그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동북권 소외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네. 먼저 동북권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동북권이 다시 예전처럼 활기찬 산업도시로서의 모습을 되찾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은 아직은 안 계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이 광주 중심의 발전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이 동북권 소외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을 앞으로는 어떤 행태든 답을 찾아 나가야겠고 지금 선거 과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결국 동북권에서는 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좀 그래서 이런, 동북권을 자주 찾아오시죠. 그 후보자들이. 근데 와서 와서 그냥 자기 얼굴만 보이고 가고요. 예. 확고한 자기 비전과 철학 그다음에 그 통합 전남 광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뚜렷하게 하고 계신 분들을 저는 좀 못 봤어요. 제가 과문한 탓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찾아봤던 언론 보도로서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읽혀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8분인가요? 네. 뭐 이분들이 광주시장 나가겠다는 분인데 전남 도지사 나가겠다는 분들이 넷이었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통합이 다 된다니까 싹 다 나오겠다는 거예요. 뭐 그 옛날 뭐 WBC, WBA 권투 통합한 거랑 비슷해요. 그러게요. 예. 근데 예컨대 광주시의 수장으로서 광주시를 운영할 능력과 예. 전남 광주 통합시를 운영할 능력은 다르지 않겠어요? 급이 네. 다른데. 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나오겠다고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나는 전남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통합에도 능히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고 계셨던 분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예. 최소한 이렇게 단위가 커지면 나는 안 돼. 나는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해야 돼.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죠. 한 분도 없어요. 전부 다 나오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예. 도대체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한테 다시 드는 의무는 통합된 이 통합시를 어떻게 이끌겠다고 하는 비전 없이 네. 오로지 자리 욕심만 강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저희가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후보들은 내가 왜 통합시의 수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다시 설명을 해야 하고 네.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우려 네. 그 부분에 대한 비전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믿고 선택하고 뽑을 수가 있을 건데요. 네. 그 우려 중에 이제 두 번째 동북권 소외. 그러니까 전남 GRDP의 60%를 차지하는 기존 우리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을 갖고 있는 이 동북권이 근데 이 기존 산업이 지금 위기에 있는데 이 산업을 어떻게 다시 활력 있게 만들 것이냐라는 과제. 그다음에 두 번째 새로 아까 우리가 주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산단으로서 새로운 활력소를 갖고 와야 된다라는 이 주제 갖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걸로 이제 오늘 주제를 삼은 건데 그 전에 하나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건 조금 오늘 주제랑 벗어난 거지만 한번 여쭤보는 게 5극 3특이라고 할 때
우리가 수도권 중심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5극을 만드는 거잖아요. 4극을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수도권이라는 거는 서울이 중심이고 서울이 잘 되니까 팽창돼서 인근 수도권 경기까지가 확장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주 전남을 통합하고 부울경을 통합하고 대구 경북을 통합하는 거는 모두가 골고루 잘 산다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중심점을 크게 만드는 거. 서울만큼 크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원래 5국 3특을 처음에 이해했을 때 광주 중심으로 더 큰 대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5국 3특의 본래 목적이다. 그래서 이 각각의 4개의 극이 하나의 극인 수도권에 대항할 수 만한 큰 도시가 형성되는 게 이재명 정부가 말한 5국 3특의 근본 목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통합이 뭐 강진군도 잘 살고 보성군도 잘 살고 이런 통합이냐, 이 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그 모델 설정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컨대 그러면 부울경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제가 뭐 창원에 있을 때 보면 부울경은 창원과 울산과 부산을 이어지는 큰 단위의 대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울경이 있을 때 경남의 진주시라든지 밀양시라든지 다른 지역은 엄청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부울경이 되면 창원만 커지고 나머지는 다 소외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제 도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컨대 이제 그 광주 전남이 전남과 광주가 통합하고 나면 광주라고 있는 기존에 한 140만 되는 도시와 그다음에 전남은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구가 70만 정도가 모여 있는 전남 동북권과 이런 데들이 각각의 축을 이루면서 상호 소통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극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월등하게 뛰어나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구도라기보다는 그 내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상호 그 좀 효율적으로 잘 조정해서 그 전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저는 5국 3특에서의 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어쨌든 광주 중심의 발전이 되는 건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강화되면 오히려 정말 전남을 광주에 흡수하는 거에 불과하지. 전남은 오히려 지금처럼 좀 부족하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열심히 각 동네마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막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약화돼 버릴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제 8명의 통합시장들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모두가 통합을 하는데 모두가 잘 산다. 나는 이건 조금 약간 그런 것 같고 수도권의 경쟁력에 그렇게 밀리지 않는 지방권을 만들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 경쟁력 있는 지방권, 광주 전남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동북권 소외로로 가보죠. 그래서 이제 순천 반도체 산단 이제 노광규 시장이 말한 반도체 산단으로 새로운 동북권의 활력을 찾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기존 석유화학 철강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반도체 산단을 이걸 대체하는 걸로 갈 거냐 같이 가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노광규 시장의 반도체 산단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노광규 시장님은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대신 이 기능을 전환해서 새로운 산업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야 그 산업 부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 통합시장으로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 포함 여수, 순천, 광양 이 기초지자체장들에게 모두 묻고 싶습니다. 철강은 그럼 철강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멋있는 거 가져와고 우리를 발전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거 좋은데요. 그것도 하시면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철강 산업의 경우 지금 아직 철강을 대체할 만한 소재는 없습니다. 철강의 시대는 앞으로 계속 더 가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철기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한국 포스코의 철강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세계적 세계적인 기술력을 거고. 예. 가지고 있어서 지금 미국 트럼프의 이 품목교월 관세 이 깡패짓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쉽게 무너질 포스코가 아닙니다. 지금 포스코가 가장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더 이상 석탄을 쓰지 못한다. 탄소를 배출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어떻게 환경 오염 없는 철강을 만들어낼 그렇죠. 것이냐. 그걸 이제 예, 수소환원 제철을 하겠다는 건데 네. 수소환원 제철의 기술은 포스코가 개발해 내야 할 일이겠지만 그럼 거기에 쓰일 재생에너지는 누가 생산하고 수소는 누가 생산할 건가에 대해서 예, 예.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지금 다 돼가 버리고 예. 뭐 반도체 이야기만 갑자기 하고 있는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이야기가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사실 수도권에 들어오면 안 되는 클러스터가 들어왔던 거죠. 예. 수도권 과밀을 예, 억제하기 위한 관계 법령에도 어긋나는 게 좀 들어와 있는 건데 당장 이제 저게 그 지금 최근에 반도체 그 호황이다 보니까 그 여기서 더 생산이 좀 필요하고 이런데 그러면 전기는 어떻게 할 거고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서 서로 내가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거예요. 예, 예. 지금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네, 맞아요. 전남에 그것도 동북권에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는 그럼 재생에너지가 있느냐 용수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게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거는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는데 철강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미래의 철강을 어떻게 살려내고 이 산업 기반들을 흐트러지지 않고 가져갈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반도체 이야기만 하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노광규 시장과 정인화 시장이 싸우고 정인화 시장과 또 김영록 도지사가 서로 언쟁을 했다는 유튜브 뭐 영상이 돌고 뭐 이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다 좋습니다. 다 뭘 가져와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다 해도 좋고 너무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인데 그럼 철강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석유화학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여수를 그러면 그 대신 뭘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수 석유화학 산단의 이 위기를 다들 직감하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이 좀 반도체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그렇죠. 결코 현실적이지도 않고 정말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아 보여요. 단지 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슈를 선점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서요. 별로 우리 동북권의 발전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존 무기를 버리면 안 돼요. 아테네는 계속 해군력이 강했고 스파르타는 육군력이 강했고 그걸로 200년 넘게 그걸로 성장한 두 도시였고 기존 산업을 그리고 전남의 GRDP를 60%를 차지했던 기존 산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는 그런 후보들을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영의 시선 서동영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